이런 세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고요. 저는 우선 발제겸해서. 그 기생충적 독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생애 미혼율이 1980년도에는 0.4%였습니다. 네. 그때 결혼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2010년에는 그게 5%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하나가 평생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결혼들을 했는가?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선 한 방에 형제가 우글우글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아도 단둘이 살거든요. 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런 젊은 애들이 결혼해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처방은 뭐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18살입니다. 옳소. 근데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연장이 돼서 지금 기생충적 독신까지 간다니까요. 네. 그 선배님 중에 저 강 박사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실제로? 네, 이상해 선배님이 그 자녀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 다음 분이 저 전유성 선배님이 네. 한글만 알면 되니까 1,000원 내고 300원짜리 사면 700원 정도 거실러 줄 줄 알면 되니까 공부 그만해. 학교 그만 다녀. 그건 네가 편안한 대로 살아.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에 대한 잘하나 세상적인 봐요. 욕심이 아니, 없이 반반식으로 또 하는 아이가 있지만 그거를 고지것대로 믿고 정말 안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 미국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한 반 독립한 걸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대학 졸업하면 완전 저도 뭐, 옛날에는 왜 그런 줄 몰랐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 건데 그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보니까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해입니다. 미국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예, 일본, 미국은 아니요. 일본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일본에 아는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부자인데 딸이 아빠 저 집을 사는데 좀만 보태주세요. 그래서요 사돈을 만나가지고 얼마씩 도와줄까 신사협정을 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돈으로 150만 엔, 1,500만 원씩 도와주고 끝났대요. 그 부자가. 근데 우리는 당연히 손 벌리는데 문제는 금액인데요. 전국 평균이 아들이 1억 700만 원. 아들이. 엄청나네요. 서울 훨씬 더 들 거죠. 네. 그럼 아들만 둘 있으면 그래, 남자가 해야 된다는 그게 얘기잖아요. 고쳤죠. 선생님 그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반박을 좀 할게요. 예, 예. 네. 요즘 부모네들이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자식들 재산 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맞아요. 알죠. 그거 모르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다 될 것 같죠? 말을 못해요. 애가 어려우면은 와 내가 저 녀석 자존심 안 건드리고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거를 생각하는 게 부모지 저걸 내쫓아서 그냥 독립심을 키워봐 한번 맞아요. 못해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밀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한테 하면 투자 없는 거. 맞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얘가 심정적으로. 열심히 해.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 그래 죽으라고 내 애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하는 걸 봤는데 요걸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아. 그 안 밀어줄 부모 있어요? 송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여유가 있는 부모의 입장이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식한둘 더 부양했다가는 같이 망하는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굉장히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능력이 있으면은 자식 부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저 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딱 잘라야 되는 분은 잘라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 조금 자기 형편에 이 나이에도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네, 형편에 그렇죠. 맞게. 자녀 부양 이제 언제까지 이런 문제인데 네.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태도의 그러니까 문제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은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계시잖아요. 왜 착각이에요? 착각으로.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는요, 그거는 월권이고 횡포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앞에 두고도 18살이면 나가라. 이런 거는요, 자식의 입장으로 보면 폭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낳아라 그랬나? 아, 내가 언제 낳아라 달라 그랬냐고. 왜 나를 낳아놓고서 나를 괴롭히냐. 아니 심지어 막 왜 머리가 나쁘게 나와놓고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이런 하잖아요. 식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왜 이 모양으로 놔놓고. 요즘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나가라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다 평등한 관계고 합의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는 것도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논의를 해야 돼요. 야, 너 능력으로 와서 네가 공부가 소질이 있냐? 그렇지 않다. 해보는 게 좋을까 나쁠까? 근데 우리 집 형편이 이렇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돈이 얼마밖에 없다든가. 그럼 서로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의가 지켜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하면은 서로 또 얘기하게 돼요. 아버지 요번에 내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동급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상의하잖아요. 맨날 해왔던 거니까.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결혼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럼 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 노후에도 모아서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그래, 부모 근데 문화가 부모 정착이 돼야 입장에서는 된다.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이 사실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야, 너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로는 야, 너 대학교 18살만 되면 너 독립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 공부만 하라고 했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도 엄마, 나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정말 이동 수업을 하잖아요. 엄마, 여기 다른 가야 되는데 엄마 나와서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묻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레포트 안 네. 가져왔는데 그 레포트 안 내면 뭐 학점이 깎인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 주러 대학 때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요, 학점이 안 좋잖아. 그러면 교수한테 직접 전화한대요, 엄마들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뒷밖에 안 나왔냐. 그래서 정말 F를 줬대요. 그게 물러 터진 엄마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요. 예.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신데 돈도 있는 분이고, 근데 그분이 외동딸인데 금년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대요. 대학이 괜찮은 대학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교수가 한 번 딸 부탁하면 못 낼 것도 아닌데 안 한대요. 왜 안 하냐면 지금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요. 결핍의 시대가 네. 온다. 그리고 딸이 용돈이 취업 못해서 용돈이 궁할 거 아니에요.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주고 싶어도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하. 네. 지금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난리거든요. 그리고 애들 탓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이 생각을 바꾸고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저는 그래서 1번이 절약이라고 말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주식 사서 부동산 투자해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저성장 시대에는 이렇게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이 급변한 사회 변혁기에는 이게 희생자가 나옵니다. 네. 그럼 희생자가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 그 시기에 있어요. 그럼 강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캥거루족을 이제 내보내는 어떤 비법이 네.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절약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리고 그다음에- 결핍에 적응할 수 있는 예, 아까 결국 그 애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보내는 거가 참 어렵지만 아까 말한 그렇죠. 식으로 뭐 예. 파산 선고를 그때는 할 수 없지. 극약 처방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주 의식을 하고 하지 않고는 참 가능하면 어렵다고 어린 봅니다. 시절부터 예. 절약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제 딸이 사립초등학교 넣으려고 원서를 턱로 샀어요. 근데 제가 너 미쳤냐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어차피 떨어질 거래요. 근데 덜컥 붙었어요. 안 어떻게 보내서. 하는가 봤더니 제 사유도 가만히 있어요. 네. 요즘 뭐 사유가 뭐 남자들 별로 말빨 없잖아요. 제가 하룻밤 A4 용지 2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 결핍의 시대에는 네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가기 싫은 직장 가야 되고 연봉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2장을 써줬더니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찔찔 울면서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더니 안 갔거든요. 네. 요즘 저한테 10년쯤 지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네.
야,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아직 어린데 참 이런 부르짖는 답변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 많이 지금 몇 살이에요? 도움이 돼요. 이제 5살인데요. 뭐 한참 멀긴 5살이면 지금부터 훈련 마음의 시키시라는 준비와 거예요. 예, 경제적인 훈련, 절약하는 훈련 꼭 시켜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앞서서 이 자식들에게 참 용기 있게 우리 김대풍 씨가 파업을 파업.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정말 참 걱정이 되면서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김대풍 씨 한번 다시 만나보시죠. 시집가서 무리를 떠났던 큰 새끼 사자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사달이 벌어진다. 엄마. 아빠. 한 번만. 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니까? 아우 진짜로. 어? 글쎄 1억 원이 네 집의 이름이냐? 그럼 어떡해? 전세금은 올려달라는데 우린 더 이상 대출 못 받는단 말이야. 아이씨, 그리고 부모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뭐라고? 취직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돈도 안 벌고 시집 간다고 그러더니 시집 갈 때는 집 기둥뿌리 다 뽑아가고 시집 가서 애 낳는다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될 것을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한다고 지가 무슨 재벌 2세야 애 돌잔치 호텔에서 한다고 지들이 키우면 되지 애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그때마다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엄마. 맞아. 언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빠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딸랑 이 집 하나뿐인데 이건 아들인 내가 받아야 돼. 나 유학 가게. 웃기시네. 야, 요즘 아들 딸이 어딨냐? 나 취직하려면 돈 수억 들어. 시끄러. 난 이 집 장녀야. 장녀? 장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엄마 아빠 아파도 콧배기도 안 비치는 주제. 돈을 왜 맨날 빌리냐? 그땐 진아가 아파서 그런 거고. 누나는 왜 맨날 집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애 핑계야? 내가 언제 맨날. 다 필요 없고 이 집 장남은 나야. 엄마 아빠 돌아가셔봐. 누가 제사를 지내? 제사? 엄마 아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 타령이야? 맨날 엄마 아빠 등골만 빼먹는 것들이? 야, 넌 뭐가 잘났는데? 제사 요새도 제사가 사업 선언한 뒤에 또 자녀들끼리 재산 다툼이 있어. 그 잘나자빠진 재산 다툼. 그러네요. 재산 다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 야라 했다. 왜? 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똑같은 야야? 애 자꾸 왜 소리 지르냐고. 맞아. 엄마도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세렝게티에서 사냥은 늘 목숨을 거는 일. 그렇게 30년 사자 발바닥에 땀나도록 꽁지가 빠져라 내달렸건만 이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그만하지 못해! 니들 잘 들어?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준 돈 다 갚아! 규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억 3천만 원, 저번에 준 졸업 축하 용돈 1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2억 3천 100만 원. 그리고 아영이 대학 4년 등록금에 생활비 8천, 백수용비 3천, 총 3억 4천만 원. 너 첫째 딸 시집 가는데 5천, 애 태어났다고 500, 돌이라고 500, 총 4억.